마지막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게 법인 간의 차 양도 양수 시 부가세 문제는 어차피 받아서 납부하거나 매입자는 돌려받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별도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이 이제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아닌지가 사실 중요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입세 불공제되는 차량을 이제 양수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살 때 이제 부가세를 부담하거든요. 근데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판매를 하는 측에서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이거 했고 그리고 사업과 무관해서는 무관한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대형마트 정복이나 가족 외식, 개인적 여행, 병원비랑 학원비에 대해서 이제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더 절세가 되세요. 부가세는 아니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은 사업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내 명의로 이제 이런 병원비랑 학원비에 대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면세 사업 관련 지출하거나 토지의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가 불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이제 그 심리 상담센터 그 부분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다가 등록을 한 학원이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이 있거든요. 등록을 한 학원은 이제 그 부가세가 면세가 되고 아니면 부가세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적격증빙은 필수적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꼭 발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 적격증빙 수치, 이 불공제다 대상 아닌 이 세 가지 요건이 꼭 충족돼야 된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나 매도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세가 공제가 될 수 있고 불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가세 신고 실무와 절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신고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업용 신용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홈택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홈택스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카드사마다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카드사별로 이제 그 사업자용 엑셀 카드 내역을 다 받아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카드 엑셀 내역을 다 받아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직접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일이 많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끔 이게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누락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잘 됐는지 수치가 잘 됐는지 이 부분을 꼭 대표님이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이 현금 영수증이 이제 근로자용으로 발급이 됐는지 아니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근로소득자용으로 이제 발급이 되었다면 이거를 변경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되세요. 네 번째는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로 이제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그 받으신 내역을 꼭 신고 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신고 시 이 내역을 반영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에 대해서 달력을 확인하시고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인은 분기당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개인은 1년에 2번 하시는데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가세 개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을 하시거나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재화를 인테리어 같은 이제 용역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부가세를 많이 부담하셨으면 이거를 빨리 환급 받으실 때 예정 신고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예정 신고 확정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하실 때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예정 신고에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예정 신고 때 환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 때 이제 총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과 계산을 해서 이제 환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가세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내가 받은 돈의 부가세, 그리고 내가 쓴 돈의 부가세를 빼면 이제 내가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이 부가세법상 이제 과세가 되는 부가세법상 과세가 되는 매출을 이제 넣으시면 되시고, 아까 이제 부가세 면세하시는 사업자가 있으시면 겸용 사업자는 여기에 매출을 넣으시면 안 되시고, 나중에 이제 그 면세 수익 금액을 넣는 다른 칸이 있거든요. 그 칸에다가 면세 수익 금액을 넣으세요. 이거를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부가세를 다시 이제 뭐 경정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거를 좀 구분하는 것도 스킬 뭐 중요한 방법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매입세액 부분과 이 경감공제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격 증빙을 잘 받아주시고 이제 카드에 대해서는 이게 공제냐 불공제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감공제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마트를 한다. 식당을 한다라고 가정할게요. 식당을 하면은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받으시면은 이제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액의 이제 1.3% 정도가 1년에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 공제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용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당 200원씩 부가세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가산세를 없애는 거는 결국에 세법에 맞게 적법하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는 절대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를 하실 때 부가세 과세나 면세냐가 헷갈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제냐 불공제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못 신고가 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무신고 가산세보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더 낮기 때문에 50% 이상 낮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서는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홈택스에서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거 전에 질문 말씀드리자면 예정고지세액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이 예정고지세액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정, 뭐 1기 예정, 그리고 2기 예정 때는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지 사실 납세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기 확정 신고 때 제가 만약에 그 26년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납부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이제 신고를 했다면 일기 예정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너는 부가세를 일만큼 내라고 하는 게 100만 원 납부를 했던 금액의 50%입니다. 절반 금액을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이 고지한 금액을 이제 이 기간 내에 납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 납부를 하신 금액은 나중에 이 확정 신고를 할 때, 이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고지세액은 이제 차감이 돼서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 예정 고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추정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정 신고를
예전 고지가 아니라 나는 예전 고지보다 부가세가 더 낮다. 내가 납부를, 예, 맞습니다. 약간 원천징수랑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이제 일기 예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매출액이 하반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가 27년 1분기가 26년 하반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납부액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부가세를 예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를 무시하고 예정 신고를 하고 그 신고액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정 고지 그 납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실 때 부가세 신고는 꼭 사업자로 로그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사업자로 이제 뭐 금융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개인으로 로그인 하셨다면 우측 그 중간 부분 상단에 있으면 상단 부분에 이제 그 사업자로 이제 바꾸는 그 로그인 유형을 바꿀 수 있거든요. 사업자로 바꾸신 다음에 세금 신고에 들어가셔서 이제 뭐 뭐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 이 두 가지에 따라 자기에 맞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신고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매출 입력을 하시는데 이 매출 입력이 좌측에 있고 매입이 우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나 불러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세금 계산서 내역이 있다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종이 세금 계산서를 기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시고 그리고 뭐 카드 매출 확인하시고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공제 불공제.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핵심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세무 대리인들이 약간 판단을 많이 하고 이 부분도 매출액에 대해서 언제 그 손익 귀속 시기를 잡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납부세액이 최종 산출되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리 채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채움 서비스를 보시고 이제 누락된 종이 증빙이나 뭐 현금 영수증 그리고 이제 뭐 신용 만약에 홈택스 미등록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를 선택하시면은 이 사업자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시고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소규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예정 고지가 올 수는 있습니다. 출입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세 매출이 있고 영세율 매출, 면세 매출, 기타 매출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세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전자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뭐 카드 매출도 이제 요즘에 뭐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세율 매출이랑 이 밑에 세 개가 조금 이슈가 있는데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영세율 매출 관련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첨부 서류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유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조건에 맞는 영세율 매출 첨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 수입 금액도 이제 과세 매출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시고 면세 수입 금액란에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네, 기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한 매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뭐 뭐 배달의 민족의 이제 건별로 계산된 매출에 대액에 대해서는 기타 매출로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할지라도 꼭 신고는 하셔야 되시거든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이제 이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는 해주셔야 되세요. 기한에 신고를 하시면 영세율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없다. 그 매출세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불러오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홈택스에서 바로 그 강의 내용이나 이런 화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질 수 있을 거예요. 음,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동 불러오는 거 빼고 사업용으로 미등록한 이제 그 미등록한 신용카드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뭐 소득 공제용 이건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체크카드도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받으실 때 보통 그 카드 엑셀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를 받는 경우가 좀 대다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내역을 받으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카드 내역인지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 엑셀로 자료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부가세를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예, 질문이 있는데 1인 1방 과세자입니다. 통관 시 개인 통관 번호로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나요? 통관을 하실 때 그 수입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될 거예요. 그 수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예,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재화의 그 재화를 이제 수입할 때는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면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일반 계산서, 예, 일반 계산서를 발행을 하시면 되세요.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시는데 대신에 이제 겸용 사업자로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바꾸시는 게 맞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대해서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 교육이 학원업인지 아닌지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만약에 학원업이라면은 이게 계산서 발급이 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 제가 봤을 때 정님 이분이 아까 그 심리 그분 아니신가요? 잠시만요. 심리 상담 센터인데, 이분 제가 봤을 때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전문적인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전문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드리자면 면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을 하시면 되세요. 계산서 발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가세가 발생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음, 네. 게스트 원 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 사업자인데 매월 조기 환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급분 신고하실 때 매입 계산서가 없는데 매입 차별 세금 계산서를 하고 금액 입력했어요. 이렇게 하신다면은 4월분 신고하실 때, 5월에 신고를 하실 때, 이 계산서가 없는데, 예,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매입 음, 매입 계산서가 없는데, 아마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을 이해할게요. 그러면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없는데,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확정 신고 때 이제 그러니까 6월분에 대해서 이제 7월에 확정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부분을 고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도 약간 그런 경우거든요. 뭐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업자 통관이 돼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사업자 번호로 바꾸려면은 좀 1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만 원 초과 거래 적격 증빙 3만 원 초과 거래 적격 증빙 미수치 시 가산세를 왜 내는 거죠? 이거는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세법상 규제 사항이다. 이거는, 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년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6월 방해를 했을 때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분기별로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던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를 꼭 그 염두에 두시고 그 첨부를 하셔가지고 조사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임대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사관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행된 후 취소하거나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공급 시기에 바로 하시는, 사실 취소나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거는 환급일이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그 환급일 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아니면은 너무 이제 그 관리하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환급, 그 환불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이너스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매입세 불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했을지라도 무신고 했을지라도 이제 뭐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신고 가산세 뭐 과소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렇게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50% 이상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발급은 이렇게 그 일별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월별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제 율은 이제 동일하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일반 무신고와 부당 무신고가 있는데 신고 불성 시 가산세는 이제 신고 기한 후에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산세가 감면될 수가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제 매일 가산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월별로 계산되는 거죠.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는 게 최대한 빨리 절세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신고 기한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꼭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서 제출은 기한 내에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추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신고 기한 내에 하시면 조금 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 나중에 끝나고 질의응답 받을게요. 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이제 이렇게 뭐 발급 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발급을 해주셔야 되세요. 법인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그리고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는데 이렇게 조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는 거의 환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환급 신고하실 때 계좌를 넣으시거든요. 그 계좌를 꼭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환급이 발생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체납 내역이 있다면 그 체납액이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뭐 개정사항 이러면 이 뭐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신용카드 매출 에 대해서는 1.3%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연장이 됐는데 올 연말쯤에 이게 다시 또 연장되는지 아닌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금액이 하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네. 이것도 이제 기한이 연장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절세 핵심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용으로 이제 부가세 공제를 할 카드에 대해서는 홈택스로 등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현금 결제를 하셨다면 지출준비 현금 영수증을 꼭 수취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즉시 발급하는 게 좋고, 안 된다라면 후 세금계산서라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이제 뭐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유류비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고 기한을 관리를 하셔서 가산세를 방지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제 질문해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법인의 용역 대금은 부가세 없는 거라 제 입장에서는 법인의 용역 대금을 해외 법인이 이제 이 해외 법인이 이제 국내 사업장이 있는 해외 법인인지 아니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인지, 그리고 이제
그 해외 법인의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보통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의 용역 대금을 송금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용역이 소비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부가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부가세 대리납부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부가세 이제 그 신고를 이제 전자신고, 그 구글 같은 사업자 때문에 이제 그런 대리납부세 공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해외 법인의 용역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 대금을 송금을 하시면은, 대표님 사업장이 해외 법인의 용역을 제공을 하신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이제 그게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해외 법인이 소비를 하는 용역이란다면 이건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영세율 매출은 부가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세율 매출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사업자 4월에 매입세금 계산서 1,000만 원. 정확히 계산됐어요. 계산서 합계표. 예,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는 다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계산서 합계표.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 때 오류를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뭐 부가세 납부세에게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서는 이거는 그 7월 확정 신고 때, 이게 신고 기한 때 이거를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인증이나 리스인 경우에는 그 예정 신고 때 그러니까 7월 확정 신고 기한 때 그거를 바꾸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9인승 이상 차량이 리스인 경우에는 음, 그게 있습니다. 이 매입하는 비용이 이제 과세 사업에 사용되냐, 매입 사업에 사용되냐, 이것도 면세 사업에 사용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면세 사업에 사용된다면은 제가 어떤 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해도 부가세 불공제돼요.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되면은 그 과세 사업 그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만약에 공동사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도 면세 사업에도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구분 기준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그 공급가액별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안분을 하셔가지고 그 안분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9인승 이상의 차량 같은 경우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9인승 이상 차량은 이제 공통매입세액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공통매입세액으로 부분될 때 이제 과세분에 대해서만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다. 네. 어, 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 어, 제가 연락처를 제가 만약에 적어 드린다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산에 이승재 세무사라고 있습니다. 부산 대연동에 이승재 세무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뭐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사업자 등록 전 소유한, 네, 경차 수리비와 유류비는 부가세 매입수익 공제가 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거는 적용이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용으로 취득을 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증, 만약에 차량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거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이제 차량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이거는 결국에 이 차량을 이제 사업자 용도로 이제 뭐 취득을 하셨다는 걸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부가세 공제는 안 받으시고 실무적으로는 그 소득세에서 경비 처리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별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임대 사업과 개인 컨설팅 둘 다 부가세 과세 사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데, 근데 사업자
뭐 사업자별 그 부가세 신고하시는 게 있고 총괄 납부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를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으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뭐 조기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또 같이 신고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 이제 총괄 신고 납부 그 제도를 이제 신청할지 아닐지는 한번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그래, 정리하자면 사업자 등록증별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통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고 납부 그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이 신청 기한에 아마 최근에는 아마 도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건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세무 대리인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거는 경비 처리가 되는 게 개인 사업자도 총괄납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절세 효과는 사실 이거는 개인별로 너무나 경우가 이게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소득세 신고서를 이거 이 부가세 제가 교수기 때문에 조금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은 맨 첫 장에 보시면은 적용되는 세율이 보입니다. 그 적용되는 세율을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100만 원 경비 지출을 했을 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5%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가정할게요. 누진 공제를 빼고 그러면은 15%가 제가 지출해서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사실상 제가 100만 원의 지출을 했을지라도 이제 15만 원의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85만 원의 지출을 한 거랑 다름이 없다. 경제적으로 그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4대 보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이 절세 효과라는 게 조금 더 가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세무 대리인이랑 사실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세무 대리인이랑 의사소통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지출을 뭐 큰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걸로 예상이 돼요. 무조건 이거는 이제 세무 대리인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은 꼭 돌려보세요. 꼭 돌려보시고 내가 이 시점에 이 비용 지출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가처제로 전환됐을 때 이거를 바꾸시는 게 나으신지 이거를 검토를 해보시고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무 대리인이 뭐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되세요. 시뮬레이션을. 예,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